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많이 도와드릴 텐데요.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 한 해는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벤트들이 올해 내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눌림이 나올 때 매수하는 관점들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라는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방법만 잘 인지하고 대응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이 시장에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이런 변동성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접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거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역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오늘 시장은요. 자, 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이 나왔고, 어차피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기대성이 높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적자폭이 꽤나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대한 쇼크를 조금 받는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수혜성을 보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왜 이럴까라고 본다면요. 우리 시장의 어떤 기조, 그러니까 어떤 기점의 변화죠. 그러니까 이벤트성의 어떤 기점 변화다. 이번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그 매도세, 차익 실현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일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CES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1분기 하나 본다라면 감사 보고서 시즌이겠죠. 그런 사업 보고서 시즌이 좀 가면서 시장의 기조가 또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른 부분들의 영향까지 소화하고 나면 다시 또 변화 기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점이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정체하고 언제 인하될 것이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다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내려오는 눌림목을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과 내려오는 부분들을 역시 한 번에 접근했을 땐 추가적인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대응으로 해 나가면서 다시 접근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좀 덜 오른 쪽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독점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엔비디아하고 역시 같이 가는 AM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그 비중 나눠 먹기가 또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어떤 지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섹터들, 대형주 쪽의 약세, 특히 2차 전지 쪽의 약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오르는 부분들이 아니라 옆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 저점을 또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매수 타점이나 시점을 보기에는 지금은 가격보다는 시간적인 요소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시점은 역시 2월달 기점으로 조금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2월 초에서 중순 정도 좀 넘어가고 난 뒤에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추가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관망하고 2차 전종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2차 전종 마찬가지고 바이오는 조금 제가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은 또 타이밍이 오는 부분들이 있다. 결국 이 대형주 섹터들이 순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테마 장세가 순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저번에. 그래서 테마주들이 좀 순환을 많이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높으니까요. 그런 정책이 이제 시장에 어떤 우리 그 표심을 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전환됐을 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현재는 조금 더 관망하고 한 며칠 정도 목요일까지만 좀 기다리는 측면으로 관망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가격이 싸질 때 여건이 된다면은 적은 비중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역시 음봉 그 종가상에서 대응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내려온 텀을 시간을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 그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담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M이요. 10%. 에코프로 BM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9만 원이요. 29만 원이요? 10%.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올랐었는데 또 내려왔네요. 그렇죠? 글쎄요,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보고 나올까 했는데, 오래 아, 기다리셨다는 게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한 몇 개월 기다렸어요. 몇 개월이요? 제가 보기에 한 2, 네, 3개월 정도? 좀, 네, 네. 근데 뭐 계속 그 자리잖아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도 뭐 거의 똑같고,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저는 뭐 솔직히 뭐 팔라는 얘기도 안 하고 싶어서 두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올라가면 좀 아, 팔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라면 에코프로 BM을 아예 안 샀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이게 글쎄.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잘못된 거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이 실적도 좋고 뭐 재무적인 부분도 좋고 앞으로도 미래도 좋고 아주 좋은 흐름인데 그런 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 이제 전기차 쪽이나 2차 전지 쪽의 업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운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내가 이제 다 이슈받고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얼마를 바라고 들어갔을까? 뭐 계획도 없고 이렇게 갖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연한 생각에 사거나 그냥 요건 좀 좋은 기업이니까 사서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성이 이건 장기로 가거나 아니면 좀 싸게 내가 모아가야지라는 생각을 좀 두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내려가는 걸 사야 되거든요. 좀 더 낮게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지금 얘는 솔직히 최근에 또 갑자기 올라와서 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오르나 보다 하고 또 사게 되고 내동매매라고 하죠. 지금 얘는 하루가 아니라 한 2, 3개월 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내동매매를 제자리에서 계속 일으키는 저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기적인 공략이면 내일 당장에 오를 수도 있고 당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기업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한 2월 중순 이후에 2차 전지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주가가 어디에 가 있든 그때쯤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네. 멘토님, 떨어지면은 조금 한 주씩 두 주씩 더 사 모아도 될까요? 저는요.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산다라고 하면은 17만 원에 살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만 아, 산다라고 하면요. 시간적으로는 2월 중순 네, 이후라고 했는데 가격적으로만 산다 그러면은 네, 17만 원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을 안 살 것 같다.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현재 관점에서 안 사고 뭐 단기적인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 저는 시간 조정이 좀 안 간 것 같아서 생각이 들지만 좀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는 네. 단기적이었다라고 하면은 내일 당장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단 현금화하는 쪽이 더 좋지 않나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음, 네. 그래서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똑똑. 네, TV 보고 계신가요? 여보세요? 네, 자,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적인 거는 낮은 위치에서 좀 생각을 하고, 뭐 잠깐 얘기 드린다라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을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우리가 조정이라는 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조정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시간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2차 전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분명히 조정은 있었지만 가격 조정이 좀 깊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제한된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보라고도 하고 그런 움직임에서 좀 갇혀 있는 게 제 생각에는 2월 중순 이후 때 보면은 이제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좀 뚜렷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사이에 떨어지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타이밍을 좀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렸는 거니까요. 2차 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좀 내가 오르더라도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보자. 조급함을 조금 뒤로 빼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다시 되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포바이퍼. 포바이퍼요. 예, 12,000원에 20%요. 12,000원에 20%요? 야, 오늘 이거 못 팔아가 올라갈 때.
아, 그래요? 예. 한 번쯤 반등 더 나오면 파실 건가요? 오늘 좀 올라가서 못 판 게 아니라 안 파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좀 오래됐는데 네. 안 쳐겠나시 14,600원까지 가다가 밀어버리네. 네, 오늘 시장도 네. 그렇고 얘 이슈가 이제 애플 쪽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뭐 VR 쪽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예, 난 네.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네네네. 그 수익 네. 줄 때 파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제 상한가 가고 추가적으로 올랐으면은 한 번에 거의 한 4, 5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래서 네. 팔락하다가 못 팔았어. 못 파는 데 있으면 또 매수가까지 가고. 그래서 또 조정받아 네. 또 올라오면은 또 못 팔고. 반복될 예, 것 같습니다. 네, 파는 가격을 예. 좀 정해놓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어느 정도? 13,500원짜리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더 예. 욕심 내지 마시고 수익 실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13,500원 오겠습니까? 네, 저는 한 번쯤 아직 이슈가 완전 사라진 아직 테마 장세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슈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지노믹트리 진호 미트리 26,000원에 10%요. 26,000원에 1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높게 산 것도 같고. 네. 그래. 하나도 안 파신 거예요? 언제 사셨어요? 좀 됐어요. 작년? 네네. 비중 절반 줄이시죠? 지금 줄일까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네. 줄이는 의미가 뭐 수익을 버린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네네. 나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안정화시키자 이거예요. 오래 네네. 들고 있었는데 올라왔는데 갈까 말까 또 망설이고 뭐 하다가 조금 지금 이제 어떠냐면 이전에 내려가 있을 때는 그냥 몰라 하고 내버려 뒀다가 이제 올라오고 되면 네. 내 시야가 그때는 그냥 모르겠다 하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올라오고 가까워지니까 이제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1% 아주 작은 변동성에 예민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 돈을 조금 빼놓는 거죠. 뭐 매수가 본전 네. 돌아왔다 마이너스 크게 보던 게 돌아왔으니까 조금만 줄여놓으면 네. 돼요. 한 5% 정도 반틈 네. 줄여놓고 나머지는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저도 지능믹터리 쪽에서 어차피 얘도 뭐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그러니까 네. 그런 기대감 부분이 한 번쯤은 더 이렇게 돌아온 게 그냥 내려가려고 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네. 저의 경험적인 감이죠. 주식도 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감인데 네. 뭐 떨어졌던 게 이렇게 쉽게 돌아올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아직 이 떨어질 때 거래도 많이 없었는데 거래 많이 없이 빠졌던 게 안 돌아오면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 많이 없이 떨어졌던 게 돌아오면은 이거는 판 게 아닌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험적으로. 네네. 그래서 네. 저는 한 절반 정도만 홀딩하시고 가보시고 이쪽으로 네. 저기 한 3만 원대까지는 3만 2천 원대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만. 네. 아시겠죠? 네네. 다 가져가지 네. 마시고 부담되니까. 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시젠입니다. 시젠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800원에 10%입니다. 10%요. 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볼까 하고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망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뭐 조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어떤 내가 이익성을 생각을 하냐, 장기적인 관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거는 좋았을 때 올랐던 거에서 그게 좋았던 게 다 빠져나가서 안 좋은 상황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진 않을 것 같지만 변동성은 그래도 위아래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동성이 네네. 나오는 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이슈보다
이 시장에 어떤 이슈가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우리 예전에 뭐 예를 든다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뭐 이후에 네네. 다시 진단키트, 체외 진단키트 시장이라든지 진단 시장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슈가 돼서 부각돼서 올라올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이제 좀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뭐 저출산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은 이제 뭐 복지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뭐 비대면 진료에서 체외 진단 키트 뭐 이런 검사 진단 쪽 이런 거 하면서 정책적으로 거기에 이제 진단 키트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검사 같은 거 좀 간소화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한번 주목을 한 번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부분에서 10% 비중이라면은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전망이 있다, 뭐 앞으로 좋다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10% 정도는 정책적인 이슈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 29,000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5일 68,990원에 20%. S51이요? 예, 예. 네, 69,000원이요. 68,990원. 네. 이건 어떤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 실적도 좀 괜찮고, 네. 또 이제 중동 지역이 그 이란하고 뭐 이렇게 전쟁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네네.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인데 이게 좀 주식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6만 원대까지. 네네. 보통 한 10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주식인데, 네. 예,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약간 유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유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최근에 좀 유가하고 좀 약간 둔해요. 유가 쪽에 둔하고 중동 쪽의 어떤 이슈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쪽에 대한 부분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향후에 사우디라든지 이란이 이제 뭐 진짜 한번 들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또 최근에 뭐 테러를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면전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급적으로 작년 7월 달쯤에 어떤 수급성이 굉장히 좋았고 뭐 주가 하방성은 좀 경직돼 있는데 뭐 큰 변동성이 나오기에는 역시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얘는 이제 추세를 좀 바꿨을 때 의미인데 뭐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홀딩하시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향후에 매도 관점은 8만 원대 위에서 매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8만 원 정도. 네네네. 네, 8만 원 위쪽에서 가능할 것 같다. 뭐 실적이 좋고 안 좋고라는 부분은 솔직히 이 기업이 실적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는 기업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뭐 수급이 지금 요즘 최근에 약간 빠져요. 뭐 실적으로 기관 쪽의 수급이 약간 빠지는 부분들이 잠깐 있었는데 근데 뭐 샀다 팔았다 하니까 뭐 한마디로 박스권이죠. 옆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냥 좀 길게 보면은 괜찮다. 8만 원대 위쪽에서 팔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데에서 내가 기간적인 부분이 좀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지금 뭐 최근에 전쟁 이슈다라는 부분에서 빨리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빨리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테마주를 해야 되거든요. 뭐 흥구석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업들 해야 되고 S-오일은 그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동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서 뭐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 더 오히려 S-오일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요. 뉴스 기사를 그쪽에 좀 초점을 더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8만 원까지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안에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신이요. 화신이요. 네네. 13,730원에 10%요. 10%요. 네. 이거 산지 얼마 안 되셨죠? 그쵸. 제가 그때 자동차주도 좀 반짝 올라왔을 때 연말에. 예. 네. 예. 자,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서 기술적으로 올라가기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자동차도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나 디지털 쪽에 대한 관심이 뭐 이번 CES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 가고 화신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부품성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아요. 현대 쪽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 대한 인프라죠.
미국에서 보조금 지원책이나 이런 미국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 올해 이 부분이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하고 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왔었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이든의 어떤 보조금 정책을 굉장히 싫어하고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어떤 좀 돌발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갑자기 어떻게 또 흘러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또 위축을 만들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고 추세를 바꾸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우상향으로 바꾸는 흐름은 아니에요. 한 번 더 올라야지 그게 바뀌는 거고 그 가격의 중요성은 제가 봤을 때 한 14,000원 후반인 15,000원 부분까지 위쪽으로 시원하게 올라서야지만 얘가 방향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직까지 내려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추매하면 안 되겠네요. 네, 추매는 지금 하시면 안 되죠. 뭐 기업이 나쁜 거 아니에요. 기업 실적 굉장히 좋고 앞으로 전기차 이슈도 있는데 그 시점이 제가 아까 2차 전지 얘기했지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차라는 초점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조금 뭐 2차 전지 다양하지만 그 초점에 맞춘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2월 중순까지는 좀 기다리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격 조정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켜주는 가격은 최근에 떨어졌던 10,000원대 정도는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매수했던 부분들이 올라가는데 샀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주식 못 해요. 매수가 왔는데 팔았는데 나중에 더 올라갔다. 이 생각하면은 주식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그래갖고 또 안 팔면 또 내려가고 막 그렇게 휘둘리잖아요. 근데 저라면 지금은 일단 한번 반등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매수가에서 일단 팔고 시점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간에 어떤 1월달 안이나 이래 반등을 주면은 매수가에서 일단 정리하시고 더 올라가는 거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 텀을 좀 더 두고 자동차 부품 쪽에 화시는 뭐 실제 미국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2월, 3월 달 넘어가고 난 이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이 있다라면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도 만약에 반등 없이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는 그 이후에 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포스코 풀체엔 33만 8천 원에 매수를 3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33만 얼마요? 8천 원. 8,000원이요. 언제 사셨어요? 한 20일 전, 네, 최근에 샀습니다. 사신 이유는요? 앞으로 2차 전지가 또 뭐 꾸준하게 괜찮다 하니까, 네. 예, 그쪽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괜찮았었죠. 괜찮았었고 앞으로도 괜찮아지겠죠, 근데 그렇죠. 근데 그 앞으로 2차 전지가 괜찮을 거예요라고 했던 거는 한 2021년도, 2020년도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한 3, 4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3, 4년 동안 한 3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포스코 부채는 계속 올랐어요. 3년 동안.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2차 전지가 좋다라는 생각 어머님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정점을 찍고 난 뒤에. 저는 좀 중장기로 가는 편이거든요. 중장기인데 그거 맞아요. 중장기로 가면 좋아요. 근데 중장기에 지금 비싼 가격, 싸다라는 가격, 비싼 건 아니에요. 솔직히 비싸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30%한 비중을 들어가고 중장기인데 지금 얘가 최근에 작년 이제 10개월, 3년 동안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조정을 주는 기간적인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가격적인 부분이 3년 동안 올라온 데서 절반도 안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는 30%한 비중을 샀어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가는데 내가 한 2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를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 속상하겠죠. 그렇죠? 맞죠? 저는 추가 매수를 했으면 싶은데 또.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데 30%에서 저기 2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30% 더 사봐야 내 평단가는 28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하면 없잖아요. 좋을까요? 지금? 저는 가더라도 지금은 10%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분할 매수라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가는데 10% 샀는데 중장기 동안 계속 올라가면 그 10%가 좋은 수익이 될 거고 내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흔들림이 없으니까 내려가더라도. 근데 30% 비중을 가져가면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다가 또 뚝 떨어지면은 수익 났던 게 아까워가지고 내려와서 못 팔다가 또 저 밑으로 가는 것도 계속 놔두거나 아니면 좀 적은 수익에 또 팔아버리거나
자꾸 네. 꼬여요, 뭔가. 그래서 저는 지금 10%만 보유하시고 중장기로 가시고 다시 또 네. 한 25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은 또 10% 사고 그러니까 조금 더 네. 떨어지면은 또 10% 사고 그렇게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애초에 내가 투자했는 금액만 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막 100% 가져가야지 그 수익으로 들어와야지만 나는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꼬일 수밖에 없어요. 비중만 많이 들어가는데 떨어져서 남들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난 위에서 기다렸다가 본전에 파는 게 또 반복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0% 정도만 보유하시고 매수가에서 일단 비중을 덜어내시고 기다리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로 매매하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간다라면요. 손절이 아니라 매수가에서 비중만 덜어놓으시고 10%만 좀 가져가시고 좀 싸게 네. 조금씩 늘려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기 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온라인에서 잠시 찾아뵐 텐데요. 내일 오후 3시에 온라인에서 뵙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요. 오후 3시에 제가 오픈하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소통하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잊지 마시고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도 오프라인으로 강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일정 확인하시고 많이 참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네, 동아 ST 최근에 좀 흐름성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매수가가 67,200원에 비중이 20%다. 저는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가 많이 빠졌었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나오는 흐름이 추세절 바꿀 수 있는 바닥 흐름을 조금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성이 위쪽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75,000원 위쪽까지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홀딩하시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뭐 많이 들어오는 수급은 아니죠. 하지만 연기금 수급을 좀 길게 흐름 동안 본다라고 하면요.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저 밑에서부터 들어온 수급이 잔잔하게 계속 쌓여 있었거든요. 기간 수급이. 그래서 기간 수급이 꽤나 많이 쌓여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들보다는 기간 쪽으로 주도적으로 많이 움직이는구나. 변동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체가 투신하고 연기금 쪽의 수급성을 조금 잘 흐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기간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75,000원 위쪽까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이네요. 약간 좀 시들해진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얘도 홀딩해도 되겠죠, 그죠? 워낙 뭐 실적으로 전선 쪽이나 뭐 전력 쪽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워낙 회복성이 좀 뚜렷하고 좋았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가 지금 23,500원이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좀 조정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세요. 그리고 뭐 내가 이 자리에 샀다라고 할지언정, 이 자리에 샀다라고 할지언정 비중이 많지 않다는 5% 많지 않다라 그러면 이 올라오는 흐름성에서 반대적인 중심가에 낮추기 위해서 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나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되는 것들은 사도 되는
있는 겁니다. 얘는 애초에 하단에서 18,800원짜리 위치에서 어떤 축을 만들어 놓고요. 그 자리에 박스 형태가 지금 현재가 기준 2만 원대에서 18,900원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8,900원, 그러니까 19,000원 쪽 부근이죠. 이 가격까지 온다. 뭐 지금 좀 사고 19,000원 좀 사고 한 번 더 마디까지 내려가도 사게 되면은 평단가가 안정적인 구간으로 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매수가가 오고 수익권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분할 매수의 강점이니까요. 저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 떨어졌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수익 대응을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분할 매수를 좀 아래쪽으로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가보시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단가를 조금 2만 원 초반대로 낮추는 전략을 19,000원 아래쪽에서 추가 대응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질문하신 대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네요. 자, 최근에 흐름이 조금 나올 듯한데 기판주 중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좀 큰 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박스권이 지금 현재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갈지언정 한 27,000원대에서 26,000원대 사이 정도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000원대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저는 홀딩 의견 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산을 만들고 난 이후에 비중적인 부분에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내가 추가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 정도 갔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기조의 자체에서 이제 옮겨가고 추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기판주도 지금 내려가는 것들 기회입니다. 오늘 이제 빠져주는 것들을 한 며칠 동안 빠지더라도요. 그 반도체 쪽 관련된 DDR5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쪽으로 연결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떨어져 주는 거, 가격이 높은 데 있는 데서 내려와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덕전자 걱정 안 하시고 조금 긴 호흡이더라도 가져가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했다는 부분 자체가 저 높게 샀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단가를 조금 더 낮춰야 되고 아니면 올라가는데 더 샀다라는 부분도 느껴지네요. 이제 저 내용을 보니까요.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사세요. 떨어지는 걸 분할 매수, 올라가는 걸 분할 매도. 이건 당연한 규칙입니다.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홀딩 의견 드리고요.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이네요. 자, 유니셈 같은 경우도 주가에 참 굴곡이 좀 크게 왔었는데 얘는 5%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 8,800원대. 뭐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고 손절가 물어보고 목표가 물어보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이 종목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들고 있으면서 뭐 해야 될까? 지금 저렇게 이제 내용적인 게 나오는 것 자체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혼자 고민을 엄청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들고 있으면 오를 거는 분명할 것 같거든요. 오를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도 없이 뭐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금 뭐 손절할까 말까가 아니라 떨어진 거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 떨어지면 어디서 살까라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홀딩하면 9,400원, 300원대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그 가격에서 고민 없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 연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LS 일렉트릭이요. LS 일렉트릭이요? 네네. 78,900원에 5%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몇 달 됐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그냥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좀 더 떨어지면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뭐 지금 뭐 이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비중 많지 않아요. 뭐 네네. 손절하긴 싫고 뭐 수익이 나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고 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마음이 좀 왔다 그런데 갔다 또 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다고 또 아침에 뜨는 것 같아서. 영업이익이요? 뭐 단기적인 게 네. 워낙 좋았다가 그런 부분이겠죠, 뭐. 근데 뭐 네. 괜찮은데요. 이 기업이 실적이 최근에 워낙 좋았었는데. 그 전선 쪽 관련된 부분하고 그 전력 설비 쪽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 워낙 LS 그룹이 이슈가 컸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옮겨가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워낙 급등성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얘는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이에요.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화면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두 군데 표시했는데 앞서 이제 작년 8월 달에 LS 그룹 자체가 큰 이슈를 만들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얘가 아니고 또 다른 종목이 크게 올라갔었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고 LS 그룹주도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그 관심을 조금 식혀야 되는 거죠. 뜨거워졌으니까 열을 좀 식힌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주식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막 올라가려나 보다 막 잔뜩 사면은 그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하고 그 사람들이 물량 갖고 있으니까 막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시간적인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뭐 기업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요. 손해는 안 보고 수익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변동성 나올 때 내가 수익 중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81,000원 정도 있죠? 네네. 네, 크지 않으니까 그 가격에 걸어 놓으시고 그냥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요, 한 네. 가지만 더요. 혹시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져서 얘가 네. 이제 계속 흘러내린다고 하면 네. 손절선을 얼마로 잡을까요? 손절가는요, 손절을 하고 올라와도 내가 신경 안 써야, 아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거 저는 그런 가격이라고 하면은 지금 관점에서 67,000원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너무 대응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BH. BH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고요. 매수가는 25,000원이요. 25,000원이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사고 너무 내려와가지고 네, 걱정이 돼서요. 주식이 뭐 사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너무 내려오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쵸? 네네.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인데 애플이 안 좋으면 이 회사도 좋지 않거든요. 애플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그쵸?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뭐 칩한 거 하는 네. 것 같은데. 네, 기판인데 이제 모바일이나 뭐 이쪽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주가를 변동수 주는 게 꼭 실적만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실적이 아니라 이 기업이 납품을 하는 기업,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삼성전자가 좋아요. 뭐 판매가 잘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수요에. 어떤 제품의 수요에 반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적이 좋다는 거는 그 수요가 일어나고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렵죠, 그죠, 어머니 얘기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차라리 삼성전자나 뚜렷하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잘 아니까. 이 기업이나 삼성전자나 변동성이 비슷해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다만 어머님이 어떤 가격에 사야 좋은 가격인가라는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뭐 회사는 좋으니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주가가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견디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추가 시간 매수하면 어떨까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은 네. 저 밑에 떨어지면 아마 무서워서 못 하실걸요? 지금 하신다는 건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관점에서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안 하시는 네. 게 맞아요. 제가 분명히 앞에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고 언제 어떤 변화가 생기고 난 뒤에 충분히 시간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제가 만약에 얼마 가격 오면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이 기업이 이후에 어떤 내용성으로 어떻게 될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미래에
저 가격 오면 올라갑니다라고 대충 찍어서 얘기 드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올라왔을 때 일단은 팔고 싸게 사는 전략으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는 규칙상 20% 이상 비중 가지고 계신 분한테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LG생활건강이고요. 42만 원에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원래는 54만 원에 샀다가 네, 추가 매수를 해서 42만 원 정도로 낮췄다가 네, 그게 3분기 실적이 확 떨어지면서 10만 원 이상 그때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게 한 30만 원이 좀 깨지면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번 4분기도 또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먼저 또 손절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또 두 번 손절을 하면 너무 좀 클 것 같고 이걸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그냥 버려버리고 네. 다른 거를 이걸 잡아서 다른 거를 해서 또 손해를 좀 할까 어떨까 해서 좀 전화드려봤어요. 긴 싸움이라면은 이 손절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손절하시고 싸게 싸게 더 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이제 손절을 한다는 기준 자체가 비중을 절반 이상을 해버리면은 이제 손절하기가 망설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10% 정도 더 할까? 얼마를 할까라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제가 30만 원이 좀 깨진다 생각할 때 네. 얼마 10%가 정도? 아니라 아예 네. 한 30% 정도를 더 30에서 40을 집어넣어서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렇게 그 돈을 두고요. 네. 한 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맞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딱 따져서 얘기하면은 30만 원 깨지고 떨어질 때 30% 샀는데 거기서 멈출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비중을 현금 비중을 크게 늘려서 오는 게 아니라 30만 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10% 갖고 있는데 내가 3% 비중 정도 손절한다. 크지 않거든요. 2% 정도 손절한다고 해도 약간의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한 1.8% 정도 현금이 1.78% 정도 현금이 생겼다. 그럼 거기에 내가 10% 정도 더 얹으면은 현재 비율상으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단계별로 낮춰가고 조금의 손실 잃는 거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2%, 3% 비중 줄였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오면은 한 45만 원 가면 내가 그 손절 그 일부 덜어냈던 거가 있더라도 기존에 있던 7, 8% 비중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권으로 그거는 충분히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손절을 많이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손절을 못 하겠다가 되고 물량을 현금 있는 걸로 그냥 덧대버리면 비중이 잔뜩 쌓여버려요. 그리고 얘는 내려갈 때 긴 싸움은 20만 원까지 봐야 돼요. 정말 긴 싸움은 20만 원까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20만 원까지 봐야 돼요. 긴 싸움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요? 네, 저는요. 왜냐면 얘는 원웨이잖아요. 방향을 한 번도 위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꾸는 시도가 있어야지 내가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을 잡기가 좀 뭔가 모호한 상황이에요. 올해 작년 한 3, 4, 5월 달에 전화를 줬어야 됐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애들은 좀 전화점을 만들어 놨는데 얘만 못 만든 게 중국 때문이었잖아요. 중국 때문. 얘는 중국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그 실적이 확실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긴 싸움으로 갈 거면은 30만 원 이탈해도 3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쪼갤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LG생활건강도 충분히 내려왔고 소비 쪽이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없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타격이 오는 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우리 소비자들이 돈 쓰기가 어렵다 할 때 바닥이 와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게 현실적으로 왔을 때 이 기업들은 그 영향을 직접 타격받고 떨어지기보다는 거기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기다려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저는 한 47만 원대까지는 뭐 시간적인 부분이 장기화되는 거는 정말 20만 원대 갔을 때 얘기지만 얘기하신 대로 30만 원 약간 이탈하고 오는 거는 그래 긴 시간이 아니고 47만 원까지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잔뜩 늘리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47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요. 네. 혹여라도 내가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한 2% 정도 줄여서 나중에 30만 원 이탈할 때 한 15% 정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멘토님 말씀대로 추가 매수 없이 그냥 47만 원까지 가시는 거죠. 47만 원까지 버텨도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저는 버텨도 된다라고 봐요.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얘가 하루아침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좀 뭐한 계산하고 가셔야 1년 되죠. 가깝게 됐어요. 벌써 네. 저희. 뭐 1년이 아니라 더 긴 분들도 예. 많으실 거예요, 이 기업은. 예, 예. 저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방향성을 좀 바꾸고 난 뒤에 뭔가 전환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확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 돈을 한 번에 강력하게 매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STS 12,900원에 50%. 12,900원에 50%요? 예, 예. 이거 TV 보고 사셨나요? 예, 예. 네, 요즘 TV에서 가끔 막 얘기하죠.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예. 리포트 빨보다는 전문가분들이 이 종목 갑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예. 맞잖아요, 그죠? 네. 먼저 한번 뭐 15,000원 한번 가봤고요. 지금 세 번째 들어왔어요. 네, 이게 좀 약간 테마성인데 한두 번 정도는 나오겠지만 이제는 올라가도 윗꼬리 맞고 저항 맞고 자꾸 브레이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좀 많아요. 50% 한두 번 정도 괜찮았는데 갈수록 비중은 더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들어가신 비중은. 예, 맞죠, 그죠? 예. 네, 이건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STX는 지금 이슈적인 부분에서 얘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반등을 많이 줬던 부분이라서요. 이런 기업은 분할하고 지금 떨어지면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 놔놓고 이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흐름상은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50% 비중을 들어가서 이렇게 막 내가 이 안에서 놀 영역은 아니다. 짧게 본다라고 하면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50%에서 갑자기 5%, 10% 정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면은 손절도 못 해요. 그래서 손절이 자신이 없으시면은 저는 이번에는 그냥 빠져나오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 주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연의 일정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말에 저희 멘토님 세 분이 있죠. 세 분이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좀 확인하시고요. 자, 뭐 날씨가 추워도요. 가서 이제 따뜻한 공간에서 하니까 따뜻한 데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올해에 대한 계획이 보통 초에는 이제 올해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가서 많이 들으시고요. 저는 온라인에서 내일 찾아뵐 테니까 내일 만나서 우리 오후 3시에 만나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오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좀 풀어드리고 그런 부분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냥 뭐 공부해야죠, 그냥. 많이 공부하는데 저는 개인 투자분들의 공부 중에 가장 핵심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 오프라인 강연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결국 내가 종목을 많이 알아도 사는 부분들이나 사서 빠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르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이 정해진 부분은 없이 간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길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내일 많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온라인상이지만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제가 새해 인사를 계속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전부 다 좋은 성공하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